네, 요즘 차들 보시면은 이렇게 그 판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네. 많이 있죠. 네. 요게 이제 차선 잡아주고, 네.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해주고, 비상제동 해주고, 전방 쌩쌩한 거죠. 네, 이렇게 전방 쌩싱하는 겁니다. 그 레이더가 있고, 그 다음에 라이다가 있는데, 예, 이런 건 라이다는 안 써요, 이런 차에. 그 제네시스 G90 다음 모델에 라이다가 2개가 들어간다 그래요. 그래요? 양쪽으로 이렇게 2개가 들어간다 그래요. 라이다는 그 광파를 이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라이트 방식으로 해서 주변에 광파를 여러 채널로 쏴서 보통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한 16채널 정도 쓴다 그래요. 구글에서 쓰는 건 128채널 쓰는데 그런 너무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16채널 정도. 2개로 들어가니까 뭐 16채널 하면은 뭐 32채널이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라디오, 다시 말하면 이제 프리퀀시죠. 그러니까 라디오 디텍션 방식으로 해서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 속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카메라, 네. 카메라 가지고도 이제 형태, 또 뭐 형상 뭐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합니다. 카메라도 2개로 하게 되면 거리까지 조정을 하는데 네. 뭐 단하는 뭐 거리는 조정을 못 하고요. 사람 눈이 2개야 원근감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한쪽 눈 가리면 거리감이 없잖아요. 그건 똑같아요. 네, 그래서 요거는 자율주행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네. 이런 것들이 기본 모델에도 기본적으로 배선이 들어가는데 이제 기본 모델에는 이런 게 빠지는 거죠. 최종 그 모듈이 빠지니까 요거를 이제 제조사에서는 옵션을 딱 선택하게 되면 이 최종 모듈 딱 껴주고 소프트웨어만 활성화 해주면 되니까 돈이 좀 덜 들어요, 예전만큼. 예전에는 배선까지 다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1,500만 원에도 기본적으로 예, 그 캔통신이나 플렉스웨이라든지 이런 통신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. 네. 이런 어떤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플렉스웨이나 이더넷 사용을 많이 합니다. 캔으로는 이 정보를 소화를 못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, 변속기 CVT 변속기죠.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엔진도 예, 밑에서 보니까 작지 뭐 위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엔진들은 다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. 하체들은 되게 얇아요. 네. 네, 가분수들이 많죠. 그 다음에 CVT 변속기라서 예전에 비해서 CVT는 많이 커진 거예요. CVT가 예전에는 뭐 풀리하고 벨트만 들어갔는데 요즘은 되게 복잡하잖아요, 그 안쪽이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 CVT는 변속감을 안 만들어줬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가 뭐 이런 밋밋했는데 요즘은 변속감을 만들어준단 말이죠. 예전에도 그 뭔가 있긴 했는데 네. 그거를 위주로가 아니라 네. CVT의 원래 목적이 네. 그 변속비를 무한대로 임의의 값으로 조정할 수 있다. 그거를 특장점으로 강조하면서 네. 기어 변속 같은 느낌은 무시가 됐던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 운전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좀 이질적이다. 네. 잘 못 따라준다 얘가 네. 하니까 그 인위적으로 만든 변속비를 강조해서 나온 모델인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인데 6단이라 그러면 보통 6단은 이제 6단 기어가 그렇죠. 있거나 네. 아니면은 유성기어에서 유성- 6단 네. 입력을 해주거나 네.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는 여기가 6단이야 하면서 네. 계속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면서 이제 고정된 것처럼 네. 예, 움직여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예민하신 분들은 그 미세한 움직임이나 그 부조, 약간 좀 어색함 이런 것들을 느끼시죠. 그래서 왜 특정 구간에서 얘가 왜 이렇게 멍 때리지? 뭐 이런 걸 느끼시는데 얘 123마력이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티가 나진 않을 거예요. 네. 근데 요거 민감하신 분은 조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. CVT라는 게 자동 변속기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르거든요. 구조가. 연비 위주의 차라는 거.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 보시면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딱 있고 네. 예전 아반떼랑 다른 게 있다면 요거 하나가 추가됐네요. 얘도 있잖아요. 네, 그것도 이게 지금 우물정자가 된 바뀐 거죠. 거죠. 예전에는 H 프레임이었는데 예전에는 네. 여기까지밖에 없었잖아요. 네. 여기까지. 네. 그냥 예전에는 프레임보다는 그 크로스 멤버의 그렇죠. 어떤 의미였어요. 그래서 암을 잡아주는 멤버의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쪽으로 쭉 나가 있습니다. 네. 앞에도 크로스 바가 하나 더 생겼죠,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프레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이 암쪽에서 발생하는 공진 주파수가 이제 많잖아요. 그 사이클이 높잖아요. 막 높게는 32Hz까지 가는데 이 서브 프레임이 넓고 이렇게 좀 잘 구성이 돼 있어야 이런 것들 흡수를 잘해서 바디 쪽으로 좀 제어를 잘 하니까 많이 안 알려주니까 이거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뭐라도 있어야
그렇죠. 이렇게 좀 부딪혔을 때 엔진 변속기가 좀 보호를 받죠. 예. 근데 저런 게 없으면 사고라는 게 뭐 정면으로 이게 다 차곡차곡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한 3분의 1 지점만 박혀서 얘가 버텨야 되는 지점도 있거든요. 보도블록을 친다든지. 그렇죠. 예. 근데 이게 없어버리면은 여긴 그냥 힘없이 다 깨지고 라지아트 깨지고 변속기 엔진 깨지면 바로 견적이 7, 800으로 올라가 버립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를 조금이나마, 그러니까 안 깨져야 될 사고에 얘가 있으면 안 깨지는 거고, 뭐 이것까지 다 먹을 사고면은 뭐 있어도 소용은 없죠. 네. 어차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뭐 이렇게 지지를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것도 여기를 나눠 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게 큰 충격에서는 이게 찌그러져야 돼요. 이게 찌그러지지 않으면 탑승한 승객들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오롯이 받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크럼플 존에 그 해당하는 부분은 들어가야 돼요. 그 다음에 뭐 전륜 구동 방식이니까 예, 뭐 앞에 좀 복잡하고요. 맥퍼슨 스트랩 방식이고 암은 네. 예, 아래는 그 예, 절곡판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좀 이렇게 덧댔네요. 얘도 네.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. 보조를 이렇게 납땜도 좀 하고 그랬네요. 네. 예. 이제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거 왜 뚫어놓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체결된 서브프레임 볼트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풀어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건 뭐 없네요. 그 브레이크는 원 피스톤이에요. 뭐 여기 차에서 네. 뭐 이 정도면 원피스톤이면 비난할 정도는 아닌 거죠. 실린더가 크네요. 그쵸. 생각보다. 그 다음에 디스크는 작네요. 디스크는 작고 이게 그거 왜 작아지냐면 네. 이 차의 기본형 모델이 15인치잖아요. 15인치. 그 15인치 휠까지 장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 크기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. 얘는 17인치인데 네, 17인치인데도 공간이 많이 남네요.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기본형의 휠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고사양이 되더라도 어차피 좀 열악한 디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. 고성능 모델이 훌륭한 차는 좀 더 좋은 바디를 기본형이 또 가질 수가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거 아반떼 터보는 바뀌겠죠? 디스크 사이즈하고 다 그거는 바뀌겠죠? 네, 그 터보 모델이 나오면 그것만 또 키울 수는 있겠죠. 뭐 출력이 204마력 정도 될 테니까 그러니까. 감마 터보 엔진이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. 브레이크도 2피스톤 정도는 넣어주겠죠? 이번엔 그건 모르죠. 아반떼 스포츠 그 AD는 원피스톤이죠. 원피스톤이고. 네. 그래서 약간 좀 뭐 피스톤 개수가 이렇게 이런 급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면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크기가 그런데 그래도 피스톤이 뭐 두 개가 하고 하나하고 좀 다르니까. 글쎄요. M3 구형 M3도 400마력인데 원피스톤이었잖아요. 그랬죠. 그건 좀 황당했어요.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? 네, 그것도 아무리 심하긴 물론 한데. 뭐 대구경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이 제동력이라는 게 그 수직 항력하고 면적이긴 하지만 수직 항력 곱하기 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르게 눌러주잖아요. 피스톤이 많으면 그러면 그런 고성능에서는 4피스톤 정도는 들어가야 맞거든요. 지금 그래서 맞게 돼 있는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그 원피스톤 보고 이게 뭐지? 그러면서 BMW가 유독 브레이크에 좀 네, 맞습니다. BMW 짭니다. 네, 브레이크 네. 좀 수입차라 그래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이렇게 약점들이 있어요, 보면. 그런데 이제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해놓은 걸 거예요. 더 주진 말자 이거죠. 이거 가지고 누가 싹히 가겠어? 뭐 이런 느낌? 섭킥하면 돈 들이게 만들어야 돼요. 그렇죠. M 브레이크 있으니까 이거 바꾸게 만들어야 돼. 아마 그런 계산이었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요거는 뭐 123마력이고 이게 차체 중량이 한 1320? 1340? 뭐 이 정도 되니까 저 정도로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뭐 보기는 자, 그 다음에 이제 1600cc니까 저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촉매하고 네, 이런 게 좀 사이즈가 작네요. 올 때까? 뭐 그냥 두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 있고요. 아직 새 차라서 뭐 농난 데는 없고요. 네. 네. 중통도 되게 작네요. 귀엽네요. 네.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엔진 소음도 큰 모델이 아니니까. 안쪽에 한번 볼까요? 프라이머만 이렇게 살짝 뿌려져 있고 실런트는 없어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작업이 그 후작업이 되긴 됐어요.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게 있네요. 근데 이제 실런트보다는 좀 더 좀 라이트하면서 좀
그 좀 저렴한 재질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. 예, 좀 작업하기 용이하고. 근데 그냥 강판으로 노출해 놓지는 않았네요. 뭐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. 그죠? 기본적으로. 지금 보이는 구간에서는 예전 현대차보다는 이 실리콘을 바른 자국들이 되게 일정한데요? 되게 좋아졌네요, 네, 품질이. 예. 이게 그 숙련자, 그러니까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 봐요. 네. 요거 같은 경우에 작업이 잘 됐네요. 깨끗하게 지금 네. 잘 갔네요, 이렇게.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 통에 네. 이런 그 실리콘들이 충분히 안 남아 있으면 일정하게 안 나오고 푹푹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. 건에서 그 큰 통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건으로 쏘는 건데 요거는 일정하게 작업이 잘 돼 있고 꼼꼼하게 이렇게 빠진 데 없이 작업이 돼 있네요. 그리고 이 기본형은 아마 케이블 방식 사이드 브레이크인가 보네요. 아 그러네요. 네. 이게 나오네. 그러니까 전자식 브레이크가 네. 맞아요. 모던서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. 모던서부터. 네. 그래서 1,899만 원에 판매되는 모던이 전자식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아마 그 트림부터 구입을 하셔라고 저희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이제 기본에서는 수동 변속기에다가 수동을 넣고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도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작두식으로 넣고 해서 1,500만 원대를 구현한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요? 글쎄요. 그냥 뭐 변속기도 자동 변속기 요즘 좀 넣어주고 네. 해서 1,600만 원, 1,700 넘지 않게 1,600 한 7, 80으로 묶는 게 더 현실성이 있었을 텐데 아반떼의 가격은 너무 저렴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 스마트 트림은 일종의 보여주기식 트림이 아니었나. 실제로 그거 누가 그대로 뽑겠어요? 수동차를 뽑는 사람이 거의 없죠. 저 같은 사람이 뽑죠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저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아니죠. 김드라 기수도 123마력은 쳐다도 안 보잖아요. 그러니까 200은 넘어야 되니까 아반떼 스포츠가 나오면 수동 뭐 그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네, 요건 조금 좀 요즘 차 같지 않은 네,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후륜 보시죠. 네, 이 후륜의 이제 토션빔. 네,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급은 속일 수 없다. 네. 이게 1,500만 원대부터 시작을, 1,53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다가 멀티링크를 구현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. 금전적인 여유가. 네, 1,500만 원을 영적인. 네. 받아도 남겨야 되는데 이게 풀옵션 모델은 2,400, 뭐 30까지 올라가지만 네. 문제는 그런 모델만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1,500만 원짜리를 누가 난 정말 싼 게 좋아하고서 샀다고 치면 여기다 멀티링크 넣고 뭐 넣고 하면은 이게 정말 간당간당 하거든요. 아마 이걸 멀티링크 넣고 뭐 기본적으로 물성 좋게 해서 1,520 몇만 원을 받는다 하면 아마 이게 적자날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게 넣은 거예요, 말하자면. 그러니까 이 기반으로, 이 베이스로 풀업을 가면 소비자들이 이래서 손해라는 거죠. 차라리 아반떼 스포츠는 이게 멀티링크로 나오니까. 이게 기본이죠. 네, 멀티링크로 나오니까 그 모델, 스포츠, 터보 모델로 해서 풀업을 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. 그런데 지금 이 베이스로는 풀업 가지 마시고, 이 전륜이나 후륜, 그 다음에 엔진, 변속기의 조합을 놓고 볼 때, 저희가 추천하는 아반떼의 가격의 상한선은 2,100만 원까지인 것 같아요. 2,100만 원 이상 쓰면 좀 그래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. 그거 말리는 거 아닙니다. 모든 게 다 본인이 그 결정이고. 예산 내에서 본인이 더 추구하시는 바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요. 뭐 난 토쇼빔이면 어때? 뭐 차 옵션만 좋으면 되지 하시는 분. 그다음에 뭐 출력 낮으면 어때? 변속기 CVT면 어때? 다니는데 불편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풀업 가셔도 되는데 좀 지불한 것보다 만족도가 높게 물성 좋게. 그래서 나는 야 그래도 내가 한 2,500 드리는데 좀 차가 여러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. 네. 요거는 이 토션빔 구조는 2,000만 원 이상 드리는 게는 좀 아까운 그렇죠. 네,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. 제조사에서 이걸 쓰는 이유는 이거 일단 싸요. 저렴하고 두 번째는 멀티링크처럼 이렇게 많이 신경이 안 쓰입니다. 그 다음에 요게 또
뭐 사용자 측에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이게 또 수명이 길어요. 그렇죠. 멀티링크하고 달리 변형이 좀 잘 안 되고 얼라인먼트를 또 이게 조정할 영향을 게 없죠. 안 받으니까 그냥 뭐 타놓고서 이게 뭐 부러질 일은 거의 현실적으로 벌어지죠. 멀티링크는 여기 뭐 캠 조절하고 뭐 이렇게 네네. 뭔가 있잖아요. 많죠. 얘는 네. 리지드한 게 거의 리지드한 게 딱 네. 붙여 있어 달려 있고 네. 힐만 탁 꽂으면 끝나는 거니까. 뭐 수급소부가 터져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스프링이 주저앉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.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워낙에 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얘네들도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 오래 난 타고 신경 안 쓰고 주행거리 많고 뭐 멀티링크나 뭐 이런 거 타이어 갈 때마다 뭐 얼라이먼트 보는 거나 싫고 그냥 적당히 승차감은 약간 포기하더라도 편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. 제조사도 저렴하고 세팅하기 좋고 소비자도 신경 안 쓰고 타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좀 없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고른 도로로 갈 때 세팅을 잘 해놓으면 잘 못 느껴요. 그런데 노면이 좀 거칠어지거나 그러니까 단차를 싹 넘을 때라든지 그렇죠. 그러니까 울렁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한 1, 2cm 턱을 탁 넘을 때라든지 그렇죠. 그럴 때 느껴질 수 있는 거죠. 그 애기들을 뒤에 태워야 된다 그러면 애기들 태우고 도시에서 이렇게 좋은 도로만 다니면 괜찮긴 합니다. 나쁘진 않은데 XM6는 그래도 나쁘죠. 근데 얘는 그것보다는 훨씬 잘했어요.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이게 진입하는 도로가 좀 이렇게 과속방 지턱이 많다거나 아니면 좀 울퉁불퉁한다 그러면 애기 있는 가정들은 이렇게 토션빔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. 멀티링크가 들어가야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 감안하셔야 돼요. 그리고 잠깐 이거 타고 왔는데 고른 도로에서 세팅을 잘 해놨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전륜 쪽을 또 물렁물렁하게 안 해놔가지고 왜 여기는 여기는 단단한데 저기는 물렁물렁 해놓으면 더 진동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앞쪽을 좀 단단하게 세팅을 하고 얘도 단단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도 고른 도로에서 꽤 괜찮거든요.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뭐 토션빔인가 했는데 안 좋은 도로를 지나니까 토션빔 안 돼.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. 네, 그 다음에 뭐 하부 쪽에 실런트 있죠. 잘 발라놨네요. 네, 발려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실런트는 아닌데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프라이머 같은 걸 발라놨어요. 그래서 노출되는 부분들 이게 커버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쪽 돼 있고 앞쪽에 살짝 돼 있고 그 정도인데 녹이나 뭐 이런 처리들도 나름은 2급에서는 그래도 나름은 좀 하더라고 했네요. 자, 홈이 잠깐 볼까요? 머플러가 한쪽으로만 빠지는데 예. 이왕이면 여기에다가 가짜 머플러라도 이렇게 좀 두 개 만들어 놓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. 그죠? 이미테이션으로. 네. 그런데 이제 가운데 하나 크게 박아놓으면 어떨까요? 가운데. 네. 아니면 이게 세 개 이렇게. 예. 그 후미 디자인이 괜찮네요. 마감을 깔끔하게 이렇게 스커트 쪽이나 그 위쪽. 건담이라고 해야 될까? 아. 그 프라모델 네. 네, 그런 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. 예전에 그 키빅이 한참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먹혀요. 이게 멀리서 봐도 멀리서 보니까 얘가 네. 선이 살아야 되잖아요. 그죠. 미국 시장에서는. 네. 걔네들이 가까이서 차 안 보고 저기 저쪽 도로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고 저거 뭐야 이렇게 한눈에 봐서 저거야 이렇게 구별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. 이런 게 이제 멀리서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는 거죠. 서양형이죠. 이게 서양 사람들이 가까이서 보면 주름도 많고 주근깨도 많고 땅구멍도 큰데 멀리서 보면 예쁘잖아요. 눈썹이 튀 튀어나오고 네, 눈이 코가 쑥 들어가고, 튀어나오고, 입체적으로 생겼으니까. 동양인은 가까이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멀리서 멀리서 보면 그 보면 사람이 그 사람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피부 좋아. 피부도 좋고 볼매인데 서양인은 황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아반떼도 황매예요. 한 번에 봤을 때 매력을 느끼는데 이런 차들이 볼매인지는 좀 시간 두고 지켜봐야 돼요. 시간이 걸리겠죠. 소나타가 황매였는데 볼매는 아니죠. 볼수록 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얘도 좀 지켜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근데- 디자인적인 요소가 과한 건지 네. 아니면 적절히 잘 배합이 되는 건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자주 먹어봐야 음식이 그렇죠. 좋은 음식인지 네. 나쁜 음식인지 알 수 근데 있는 지금까지 평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아반떼의 요 정도의 디자인 디테일, 뭐 이 정도의 마감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내연 자동차에서 이제 얘가 다음 세대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전기차가 지지부진해지면 다음 세대까지 한 번 더 계속 나오기도 나오겠죠. 네. 하겠고 만약에 급진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마지막 이제 이런 형태로서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미래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끝부분에서 거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. 그래서 1,500만 원대라고 가정을 하면
기본적인 물성이나 구조는 좋아요. 이 정도. 근데 요걸 2,500만 원이라고 잡으면 좀 과하죠. 과해요.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얘가 차값에 비해서 베리에이션이 너무 폭이 넓어요. 요 정도면은 기본가하고 최대가가 한 5, 600 정도만 차이가 났으면은 소비자들이 고민을 덜 할 텐데 이걸 1,000만 원이나 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용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품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할 테고 사실은 그게 상품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차야? 이걸 어떻게 타? 할 테고 이걸 2,500만 원을 다 준다 그러면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. 그때는 소나타로 가야 되나? 뭘로 가야 되나? 아이소티 N9으로 가야 되나? 그 왜 포장마차에서 네. 떡볶이나 오뎅 몇 개 간단히 먹을 때 네. 되게 싸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서 제대로 배를 채우려고 하면 또 한 4, 5만 원 상당히 들어요. 비싸잖아요. 이것저것 네? 먹다 보면. 네, 그러니까 그게 내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내 생각이 좀 분명해야 네. 나 배부르게 맛있는 거 먹을래 하라면 제대로 된 식당에 가는 거고. 그렇죠. 그다음에 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냥 네. 여기를 할 거야 나 이 목적으로 왔어 하는 그게 맞게 이제 그 식사를 자, 하시면 그 돼요. 얘기 잘하셨어요. 분식집에 가서 고급 메뉴들 뭐 있다고 새우튀김이 있네? 그래서 그거 몇 개 집어 먹다 보고 그 다음에 또 분식집에서 이런 것도 팔아? 하고 시켜 먹다 보고 2, 3만 원 금방 됩니다. 그러면 둘이서 한 4, 5만 원어치 먹고 나오면서 100%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먹긴 잘 먹었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제대로 된 식당 갈 걸.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먹을 땐 좋죠. 먹을 땐 와 여기서 이런 맛이? 이런단 말이죠.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경험해 보기에는 좋은데 늘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차가 풀옵션으로 구성됐을 때 한 번 이렇게 들어가서 이 차에 이런 기능도 있어 하는데 이거를 몇 년씩 이렇게 가격을 주고서 이용을 한다고 치면 상위 모델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 상위 모델로 넘어가실 분들은 짧은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옵션까지 가는 것은 조금 비용의 낭비가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네. 내 경제적인 형편이 앞으로 미래에 좀 불투명할 것 같아서 이걸 좀 오래 써야 될 것 같다. 네. 근데 나는 더 편하고 기능이 많은 걸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본인의 그렇죠. 본인의 결정이에요. 결정이신 네, 거죠. 네. 네.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기본적인 물성은 1,500에 맞춰져 있는 차라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기능적인 부분, 옵션 이것들을 1,000만 원을 더 지불하셔야 되는 거니까 풀옵션일 때 1,000만 원을 지불해도 가치가 있다라는 확신이 드셨을 때 지불시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면 모닝사랑 갔다가 벤틀리 사고 나왔어요.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? 예, 그렇게 비약적으로 희화해서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. 어차피 우리가 아반떼를 사는데 급을 초과해봤자 소나타예요. 그쵸. 네, 아반떼 사라갔다 그래도 못 사요. 근데 이제 소나타에서 그럼 이거 소나타에 이 정도 트림으로 갈까? 그래서 한 2, 300 더 쓸까? 요 정도까지지 고민을 하시는 분이 뭐 어떤 분은 뭐 모닝 사라갔다 그래서 제네시스 들고 나오는구나.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합을 집어야 되는지 자기 환경을 명확하게 좀 해보시고 이런 분들 계세요. 풀옵션을 사시면 그래도 한 번은 쓴다.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쓰는 게 자기가 잘 쓰는 기능이에요. 근데 한 번 사놓고 한두 번 쓰는 건 아예 없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옵션 선택하실 때 적어도 이거 하루에 내가 한 번은 쓰겠는데 하시는 걸 위주로 넣으세요. 그리고 있어도 어떤 때는 뭐 쓸 때 있겠지. 있으면 언젠가는 좋겠지. 쓰겠지. 이런 거는 그냥 과감히 빼십시오.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후회한다 그러는데 누구나 뭐든지 결정하고 나면 후회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. 저도 지금까지 차 사고서 후회 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. 벤틀리 사고 후회했고 ML63 사고 후회했고 심지어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사고 후회했고 다 후회해요. 왜 후회하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소중한지 몰라요. 그냥 이건 너무 익숙한 거야. 그 차를 네. 살 때 행복이 한 일주일 정도 가다가 돈 괜히 썼나 하는 네. 생각이 이제 한 달 후부터는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람은 누구나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더 갈구를 하게 돼요. 그러면 벤틀리 사고 나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파나메라 살 걸 그랬나? 이 생각하게 되고요. ML63 사고 나면은 X5M 살 걸 그랬나? 그랜저 K7 살 걸 그랬나? 막 바뀌어요. 그러니까 풀옵션을 사신 분은 좀 저력해서 살 걸 그랬나? 이 생각해요. 그 다음에 안 사신 분, 풀옵션 서로 이거는 자기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사면 후회합니다. 제가 안 사서 후회했어요. 이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. 어떤 분은 풀옵션 사지 마세요. 내가 사서 후회했어요.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건 다 다를 수가 있다. 풀옵션 사서 과하지만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
우리 김도라님처럼 기본 아반떼 스포츠를 3년을 넘게 지금 가지고 계신데 아주 만족하고 계세요. 아주.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? 항상? 저는 이거 살 때 정말 네. 내 머리가 제대로 됐었구나. 그렇지. 가장 합리적인 네. 소비를 했었구나. 그러니까 차가 너무 이뻐요. 김창현 지금. 드라이버가 30년 자동차 생활을 다 바보로 살다가 유일하게 현명한 결정을 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. 그러고 나서 또 막한 하셨거든. 또 바보 짓을 하신 거지. 그러니까 이게 늘 바보였다가 한번 정신 딱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과감하게 바보 짓 한다고 너무 또 후회하지 마시고요. 사람은 그 실수를 통해서 못 배웁니다. 계속 실수하게 되는데 큰 실수를 하느냐 작은 실수를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희가 이제 주행편으로 가서 이 토시온빔의 7세대 AD에서 어떤 동작, 또 아반떼 스포츠에 비해서 밸런스가 어떻게 또 차이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승기의 주행 시승기는 메인이 우리 김드라 씨입니다. 구화방 오너. 아하, 네. 구화방 오너로서 한마디. 이 너무 7세대 기대가 아반떼. 됩니다. 네. 그러면 주행 시승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